유튜브 볼 때 나오는 미국 차들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유튜브나 미국 도로 사진에 보면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는 환경을 생각해서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많이 타는 추세인데, 이 전기차들도 대부분 승용차보다는 SUV에 가까울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이런 큰 차량들은 움직임도 둔하고 주차도 힘들 것 같은데 왜 미국인들은 이런 큰 차량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걸까요? 땅이 넓어서? 도로가 크니까? 기름값이 싸서? 지금부터 미국인들이 큰 차량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차를 사랑합니다. 미국인들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철도 네트워크보다는 6차선 고속도로를 표준으로 여기며 6차선 도로도 성에 차지 않아 텍사스 휴스턴에는 26차선 도로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더 넓은 도로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 연방 고속도로국에 따르면 2022년에 판매된 모든 신차의 80%가 트럭이나 SUV였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놀라운 기록이지만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2020년 뉴욕타임즈는 SUV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작년에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소형 컴팩트 차량, 예를 들어 세단보다 2배 많이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높은 연료비와 혼잡한 도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계속 주저함을 보였다고 타임이 실시한 글로벌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토요타 라브4가 39만 9,941대가 판매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차량인 포드 F 시리즈는 64만 대 이상이 트럭이 판매되며 2023년 초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었습니다. 라브4가 2023년 10월 초에 30만 2,831대를 판매하여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전까지는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많은 차종 중에서도 SUV와 같은 큰 차량을 선호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시장 전체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뉴욕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에서는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또한 주거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서 특별히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젊은 세대의 자가용 구매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멋이나 운전의 재미 같은 취미 영역보다는 거주성과 적재 능력, 운전의 편의성 등을 더 고려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선택은 SUV로 기울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젊은 층이 차를 안 산다는 이유로 SUV의 인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SUV는 승차감과 효율면에서 승용차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명 SUV의 탄생과 기술 발전 덕분에 승차감이 크게 향상되었고, 저유가와 고효율 엔진 덕분에 효율 문제도 개선되면서 SUV는 단점이 줄고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SUV 모델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대에도 SUV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터리 구조상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는 것이 SUV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과 단점의 보완 덕분에 소비자들이 SUV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주요 경쟁국들이 전쟁에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얻은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자동차, 항공,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정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적 호황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매우 부유해졌고 자신의 재력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퍼스널 럭셔리카를 출시했습니다. 이 차들은 크고 넓은 실내 공간과 긴 차체, 외관은 크롬으로 도금된 디자인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비였습니다. 당시에는 돈도 많았고 유가도 저렴했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사람이나 구매하려는 사람 모두 연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차량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던 1973년,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미국의 경제적 호황기의 종말을 알리는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이 오일 쇼크는 아랍 지역에 산유국되는 오펙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리비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튀니지가 대대적으로 석유 무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가는 한 달 만에 12달러로 폭등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4.5달러에서 55달러로 급증한 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진국들이 타격을 입었고 미국도 이리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중동의 원유를 수입하고 자국의 원유를 아껴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치솟자 미국 의회는 국민들의 차량의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1975년 기업 평균 연비 기준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의 연비는 리터당 5km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 규제는 리터당 11km를 요구했습니다. 즉 자동차 연비를 2배 이상 높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규제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규제가 승용차에만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되던 픽업트럭, SUV 밴 등은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기업들은 승용차 생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픽업트럭과 새로운 차종인 SUV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SUV와 크로스오버와 같은 차량을 생산해내니 연비는 더욱 떨어졌고 미국 시장의 트렌드는 픽업트럭과 SUV로 바뀌어갔습니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미국 의회는 차량의 종류가 아닌 차량의 크기로 규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오히려 차량의 크기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더 커졌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기업들이 큰 픽업트럭 같은 대형 차량을 생산하면서 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큰 차를 선호하고 선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안전을 위해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한 미국 의회, 그리고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발전한 자동차 기업들, 이런 과정에서 자리 잡은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SUV, 미국 의회는 더욱더 커져가는 미국 자동차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지금까지 지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